안녕하세요. 우리 인생이라는 참 긴 여정, 그 여정을 함께 들여다볼 지도를 한번 펼쳐볼까 합니다.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내 인생은 꼭 이렇게 여러 단계로, 다른 챕터로 나뉜 소설 같지? 하고 말이에요. 정말 그렇죠. 생각해보면 누군가의 보살핌이 세상의 전부였던 그 어린 시절이 있었고, 또 나는 누구지? 하고 끝없이 헤매던 청소년기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는 어른이 돼서 정말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고요. 우리 모두가 똑같이 겪는 바로 그 과정입니다. 바로 이 변화의 과정을 두고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이건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하나의 이야기다 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건 우리 삶 전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지도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지도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에릭슨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 인생은요, 살면서 마주하는 8가지의 아주 커다란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 바로 그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의 핵심 개념은 심리사회적 위기인데요. 여기서 위기라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니고요. 일종의 성장통,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각 단계마다 내 안에 어떤 욕구랑 사회가 나한테 기대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잘 해결하고 나면 미덕이라고 부르는 아주 소중한 마음의 힘을 얻게 되는 거고요. 자, 바로 이 표가 우리가 함께 여행할 인생 여정의 전체 지도입니다. 태어나서부터 노년기까지 우리가 어떤 위기를 겪고 또 어떤 멋진 미덕을 얻게 되는지 한눈에 쫙 보여주죠. 지금부터 이 지도를 보면서 한 단계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성격의 가장 단단한 기초가 만들어지는 시기죠. 바로 어린 시절. 첫 4단계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인생의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이 세상 믿을 만한 곳인가? 갓 태어난 아기에게 세상은 곧 엄마, 아빠와의 관계잖아요. 이때 일관성 있고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면 아기는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 즉 신뢰감을 쌓게 되고 희망이라는 첫 번째 미덕을 선물 받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세상은 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느껴지게 되겠죠. 두 번째 질문은 나 이대로 괜찮은가? 입니다. 아이들이 한창 내가 할 거야를 외칠 때 있잖아요. 바로 그 시기예요. 이때 부모가 아이의 시도를 격려해주고 좀 기다려주면 아이는 자율성을 배우고 자기 뜻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의지라는 힘을 키우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너무 통제하거나 실수했다고 막 뭐라고 하면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치심과 의심을 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질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될까? 입니다. 정말 호기심이 폭발하는 시기죠. 아이들은 뭐든지 계획하고 시도해보고 싶어 하잖아요. 이럴 때 와, 잘한다 하고 긍정적인 지지를 받으면 아이는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는 주도성을 갖게 되고 이게 나중에 목적의식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이런 시도들이 자꾸 막히면 아이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가? 하는 죄책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어린 시절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뭔가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일까? 이제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 들어가면서 아이는 자기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요. 숙제를 해내고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면서 나도 꽤 잘하는데? 하는 근면성을 배우는 거죠. 여기서 유능감을 얻습니다. 하지만 계속 실패를 경험하거나 부정적인 피드백만 받게 되면 나는 뭐래도 안 되는구나 하는 깊은 열등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단한 기초를 다지고 나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기, 바로 그 거대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진짜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진짜 어른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나의 정체성,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성인기 단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격하게 공감하실 질문일 텐데요. 바로 나는 누구고 앞으로 뭐가 될 수 있을까?입니다. 청소년기 정말 혼란스럽죠. 이 역할도 해보고 저 가치관도 고민해보면서 안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이 폭풍 같은 시기를 잘 헤쳐나가면 자신이 믿는 것에 헌신할 수 있는 힘, 바로 충실이라는 미덕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길을 잃으면 내가 누군지 모르는 깊은 역할 혼미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나라는 사람을 확실하게 찾았다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나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시기에는 다른 사람과 깊고 헌신적인 관계를 맺는 친밀감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돼요. 나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상대방과 깊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이라는 미덕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절당할까봐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결국 깊은 고립감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중년기에 접어들면 우리는 이런 질문과 마주합니다. 내 인생 이대로 괜찮은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나? 자녀를 키우거나 직장에서 후배들을 이끌거나 사회에 어떤 식으로든 기여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 이걸 생산성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돌봄이라는 미덕이 나옵니다. 반대로 이런 활동 없이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되면 삶이 왠지 멈춰버린 것 같은 침체성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년의 위기가 바로 이런 거죠. 이제 인생이라는 긴 책의 마지막 장이 다다랐습니다. 살아온 모든 순간을 돌아보고 그 의미를 정리하는 시간이죠. 인생의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온 내 인생, 괜찮았나? 지나온 삶 전체를 후회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아 통합을 이루고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라는 마지막 미덕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지나온 삶이 온통 후회와 씁쓸함으로 가득하다면 깊은 절망 속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8단계를 다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오래된 심리학자의 지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지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숙제는 현재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아리처럼 울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주 어릴 때 세상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는 걸 계속 어려워할 수 있어요. 또 어릴 때 뭔가를 해보려는 주도성이 자꾸 꺾였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괜히 죄책감을 느끼거나 망설이게 되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릭슨의 이 지도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아주 유용한 삶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아이나 부모님 혹은 내 파트너가 지금 어떤 단계의 질문 앞에서 힘들어하는지 이해하게 해주는 공감의 도구가 되고요. 또 각 단계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잖아요. 어린 시절의 신뢰감이 나중에 친밀감의 뿌리가 되고 학창 시절의 유능감이 정체성을 찾는 데 큰 힘이 되는 것처럼요. 결국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는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되면 성장은 정말 평생에 걸쳐 계속되는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이 인생의 지도를 쭉 펼쳐놓고 봤을 때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위에 서 있나요?